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조선의 작은 마을에 젊은 과부 옥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23세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지 이제 겨우 2해가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토록 아름다운 여인이 혼자 사는 것을 두고 안타까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자태에 군침을 삼키곤 했지요. 옥분의 집은 마을 어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초가지붕 아래 꽤 넓은 마당을 가진 집이었지요. 마당 한켠에는 우물이 있어 옥분이 물을 길어 올릴 때마다 마을 남정네들의 시선이 집중되곤 했답니다. 아이고, 저 과부 참 곱기도 하지. 그러게 말일세. 저리 고운 얼굴에 날씬한 몸매라니. 쉿. 목소리 좀 낮추게. 들리면 큰일 날라. 마을 남정네들은 옥분을 볼 때마다 입맛을 다셨습니다. 그리고 젊은 안악들은 옥분의 아리따운 외모에 질투가 심했지요. 젊고 고운 과부가 혼자 사는 게 못마땅했던 것이지요. 저 과부, 어찌 저리 얌전한 척하는지 원. 그러게 말이야. 밤에 무슨 짓을 하는지 누가 알겠어? 옥분은 이런 소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날이 밝으면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빨래를 하고 밭일도 했지요. 해가 질 무렵이면 저녁거리를 준비하고 밤이 되면 홀로 방에 들어가 쓸쓸히 잠들곤 했답니다. 어느 날 옥분이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젊은 총각 하나가 옥분의 모습에 넋을 잃고 말았지요. 아, 아가씨. 아니, 과부님. 제가 물동이 들어드릴까요? 옥분은 고개를 살짝 돌려 총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총각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지요.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옥분의 목소리는 나지막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총각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자리에 서서 말했지요. 아니, 그래도 혼자 사시는 분이. 옥분은 물동이를 들어 올리며 총각을 지나쳤습니다. 그녀의 치마폭이 살짝 흔들리며 날씬한 다리가 보였는데 총각은 그 모습에 눈을 떼지 못했답니다. 허허. 저 총각 봐라. 넋이 나갔네. 완전히 나갔어. 에휴, 저리 아리따운데. 벌써 과부라니 안 됐네 그려. 뭐가 안 됐다는 말인가? 혹시 아는가? 자네랑 엮일지. 이렇게 마을 남정네들은 늘 옥분이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곤 했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의 키득거림에 총각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옥분의 하루하루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서 조용히 흘러갔지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언제나 슬픔과 외로움이 깃들어 있었지요. 옥분의 일상은 마을 사람들의 끊임없는 관심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그녀가 마당을 쓸 때면 어김없이 마을 남정네들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빨래를 할 때면 안악네들의 수군거림이 끊이질 않았지요. 여보게들, 저 과부 좀 봐. 저리 고운 얼굴로 무슨 빨래를 그리 열심히 하나. 그러게 말일세. 저렇게 고운 손으로 빨래를 하니 옷이 부끄러워 절로 깨끗해질 거야. 허! 자네 말 한번 맵자구먼. 그런데 저 과부, 밤에는 뭘 하고 지낼까? 남정네들의 말에 옆에서 듣고 있던 안악네들이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할 일 없는 못된 양반들. 귀 막아야겠네. 그래도 저 과부, 밤낮으로 얌전하기만 한 걸 보면 꽤나 절개가 있는 모양이야. 허이고 누가 알겠수. 밤에 몰래 누굴 들이는지. 이런 소문들 속에서 옥분은 점점 더 외로워져 갔습니다. 밤이면 홀로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한숨 짓곤 했지요. 아이고, 낭구님, 왜 이리 일찍 가셨나요? 제가 이리 그리워하는데. 옥분의 한숨 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새어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마을의 한 남자가 옥분의 집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지요. 이크, 저 소리는 과부의 한숨 소리로군. 그 남자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옥분의 집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옥분의 방문을 벌컥 열어 젖혔지요. 누구세요? 옥분이 놀라 물었습니다. 과부님, 아니 옥분, 외로운 밤 혼자 보내기 힘들지요? 내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남자는 비틀거리며 옥분에게 다가갔습니다. 옥분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요. 이게 뭐 하는 짓이오? 당장 나가시오. 아이고, 겁먹지 마시오. 내가 얼마나 든든한 사내인지 보여드리겠소. 남자가 옥분의 옷을 잡으려는 찰나 그 순간 옥분은 재빨리 방구석에 있던 물동이를 들어 남자의 머리에 쳤지요. 아이고, 머리통아!
남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누가 있어요? 옥분의 비명 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저기 쓰러진 저 사람은 김서방 아닌가? 마을 사람들은 옥분의 집 마당에 쓰러진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못된 놈이 술에 취해 과부를 넘보려고 했다니. 아이고, 우리 마을에 이런 일이 다 있다니. 마을 사람들은 쓰러진 남자를 끌고 나가며 한바탕 소동이 일었습니다. 그제서야 옥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헌데 옥분이가 힘이 장사구먼. 어쩌면 저리 힘이 좋지. 물동이로 저렇게 큰 사내를 한 방에 쓰러뜨리다니. 그러게 말이야. 저 가녀린 몸으로 어찌? 옥분은 그제서야 자신의 힘에 놀란 듯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전 그저 겁이 나서. 옥분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호기심이 깃들어 있었지요. 이 사건 이후로 마을 사람들의 옥분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옥분의 집 뒷산에 대한 소문도 슬슬 퍼지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마을이 소란스러웠던 날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옥분의 집을 향한 시선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조금의 두려움과 약간의 경외심이 섞인 눈빛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옥분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밤중에 누구십니까? 옥분이 조심스레 문을 열자 그 앞에 젊고 잘생긴 나그네가 서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의 모습은 마치 하늘사람처럼 고고해 보였지요. 죄송합니다. 길을 가다 길을 잃어 이렇게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요? 나그네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예의 바른 것이 어딘가 모르게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옥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진정성 있는 눈빛에 마음이 녹아내렸지요. 들어오세요. 하지만 저는 수절 중인 과부랍니다. 아, 그렇군요. 걱정 마세요. 결코 신뢰되는 행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나그네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옥분의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옥분은 나그네에게 마당 한켠에 있는 별채를 내어주었지요. 여기서 주무세요. 하지만 아침에 일찍 떠나셔야 해요. 마을 사람들의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그네가 별채로 들어가자 옥부는 안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옥부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나그네의 모습이 자꾸만 떠오르는 것이었지요. 아이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옥부는 얼굴을 붉히며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이미 두근거리고 있었지요. 한편 별채에 있던 나그네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지요. 그때 마침 옥분도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나그네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어인일로 나와 계시는지요? 잠이 오지 않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달빛 아래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던 그들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서서히 가까워졌지요. 신뢰가 되는 줄 알지만 이리 가까이서 보니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나그네의 말에 옥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이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옥분이 고개를 숙이자 나그네가 살며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분은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나그네의 눈빛에 빠져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과부님, 혹시 제가 무례한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나그네의 말에 옥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슨... 저 과부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더 가까이서 보고 싶습니다. 나그네의 말에 옥분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요. 하지만 그 순간 마을 어딘가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안 돼요. 이러다가 마을 사람들이 알면... 옥분은 황급히 나그네의 손을 뿌리치고 안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그네는 아쉬운 듯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저렇게 젊고 아리따운데 벌써 과부라니. 이 과부에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군. 나그네는 중얼거리며 별채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상한 빛이 어려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옥분이 일어나 보니 나그네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하지만 별채 방구석에는 작은 쪽지가 남겨져 있었지요. 과부님, 베풀어 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옥분은 쪽지를 가슴에 품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설렘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나그네가 떠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옥부는 생활에 필요한 약초를 구하러 뒷산에 올랐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그녀는 나그네를 떠올렸지요. 아이고,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그때 갑자기 우렁찬 늑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부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지요. 어머나, 이게 무슨 소리야? 늑대가 옥분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옥부는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지요. 누가 좀 살려주세요. 그 순간 어디선가 날쌘 그림자가 나타나 늑대와 옥분 사이에 섰습니다. 옥분, 괜찮으십니까? 놀랍게도 그 사람은 며칠 전 옥분의 집에 묵었던 나그네였습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나그네는 재빨리 늑대를 제압했고 늑대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옥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고마워요.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마침 이 근처를 지나다 과부님의 비명 소리를 들었지요. 나그네는 옥분이 걱정이 되었는지 옥분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옥분은 나그네의 손길에 놀라 몸을 움찔거리며 말했지요. 아, 네, 괜찮아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나그네의 눈빛은 투명한 것이 마치 옥분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지요. 과부님, 저번에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나그네는 옥분에게 다가가며 말했지요. 과부님의 아름다움에 반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계속 생각났어요. 옥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실례가 되는 줄 알지만 과부님이 그리웠습니다. 나그네의 말에 옥분은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말했지요. 저는 그때 갑자기 멀리서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오나 봐요. 어서 가셔야 해요. 옥분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나그네는 아쉬운 듯 옥분의 손을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꼭이요. 나그네는 그 말을 남기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옥분은 가슴을 부여잡고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옥분의 심장은 방금 늑대를 만났을 때보다 더 크게 뛰고 있었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설렘과 동시에 불안함이 자리 잡았지요. 그날 이후로 옥분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나그네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고 그의 말과 눈빛이 계속 맴돌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다시 옥분의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과부님, 접니다. 옥분은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달빛 아래 서 있는 나그네의 모습이 보였지요. 아니, 이 밤중에 웬일이세요? 과부님께 꼭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옥분은 잠시 망설이다 나그네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나그네가 옥분의 방에 들어와 말했지요. 사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뒷산에 묻힌 보물 때문이지요. 보물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네, 제 스승님께서 돌아가시며 이 마을 뒷산에 보물이 묻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찾으러 왔지요. 옥분은 놀란 눈으로 나그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마을 사람이신 당신이 함께 찾아주시면 더 쉬울 것 같아서요. 옥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지요. 하지만 그게 정말 있기는 한 건가요? 물론입니다. 제 스승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나그네의 눈빛은 진지해 보였습니다. 옥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도와드리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돼요. 걱정 마세요. 아무도 모르게 할 테니까요. 그렇게 둘은 다음 날 밤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나그네가 떠난 후 옥분은 잠시 생각에 잠겼지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왜 이리 설레는 걸까? 다음 날 밤 옥분과 나그네는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지며 은은한 분위기가 감돌았지요. 여기쯤인 것 같습니다. 나그네가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둘은 삽을 들고 파기 시작했지요. 잠시 후 옥분이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휴, 힘들어. 그때 나그네가 다가와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리죠. 옥분은 나그네의 손길에 놀라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지요. 저는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저기, 사실 보물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무엇인가요? 나그네는 옥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바로 과부님의 마음입니다. 하하. 옥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삽이 무언가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지요. 이게 뭐지? 둘은 황급히 그곳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작은 상자가 나왔지요. 이게 바로 보물인가 봐요. 옥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나그네는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오래된 문서와 함께 작은 옥구슬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보물이군요. 와, 정말 신기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그네는 문서를 펼쳐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비밀이 담긴 문서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옥분은 궁금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지요. 누가 오나 봐요. 어서 돌아가야겠어요. 둘은 서둘러 상자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옥분의 집 앞에 도착하자 나그네가 말했습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보물의 비밀을 풀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옥분은 나그네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설렘과 동시에 불안함이 가득했지요. 보물을 찾은 날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옥분은 나그네의 소식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마당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 과분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더냐? 옥분은 깜짝 놀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과 포졸들이 모여 있었지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시옵니까?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집에 도둑이 들어와 보물을 훔쳐왔다는구나. 그것도 내 놈과 한 통속이 되어서 말이야. 포졸 대장이 옥분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거짓말 마라. 내가 젊은 사내와 몰래 만나는 걸 본 사람이 있다. 옥분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아, 아닙니다. 그건 그저 내 집 뒷산에서 밤마다 삽질하는 소리가 들렸다는구나. 뭘 했느냐?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옥분은 말문이 막혔고 억울했지요. 자, 이제 솔직히 말해라. 그 도둑놈은 어디 있느냐? 포졸 대장이 다그치자 옥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모릅니다. 그분은 그저 나그네였을 뿐이에요. 나그네라. 어디 한번 집안을 뒤져보자. 포졸들이 옥분의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그때 갑자기 한 노인이 나섰습니다. 잠깐, 이 과부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제대로 알아보고 하는 게 어떻겠소? 노인의 말에 사람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니, 김 노인장. 이미 증거는 충분하지 않소? 증거라. 헛소문만 가지고 어찌 사람을 단죄하려 하오? 이 과부의 말도 들어봐야 하지 않겠소? 노인의 말에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요? 포졸 대장이 물었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주시오. 내가 직접 알아볼 테니. 노인의 제안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포졸 대장이 다시 말했지요. 좋소. 사흘 후에 다시 오겠소. 그때까지 진실을 밝히시오. 포졸들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자 옥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네. 하지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옥분은 잠시 망설이다 노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아이고, 일을 어쩌면 좋을고 그 나그네를 찾아야 할 것 같구먼. 그렇게 노인의 도움으로 시간을 벌긴 했지만 옥분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나그네의 소식을 기다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큰일 났다. 조정의 역적 수괴가 이 근방에 숨어 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의 술렁거림이 옥분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지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옥분이 밖으로 나가 물었습니다. 조정을 뒤엎으려던 역적 무리의 우두머리가 이 근처에 숨어 있다는구먼. 그것도 과부의 집을 은시처로 삼았다지 뭐야. 마을 사람의 말에 옥분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그때 포졸들이 다시 옥분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 여인을 당장 잡아라! 포졸 대장이 큰 소리로 소리치자 옥분은 놀라 뒷걸음질 치며 말했지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르다니! 내가 숨겨준 그 나그네가 바로 역적의 우두머리란 말이다. 옥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얘졌지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그분은 그저... 입 다물고 따라오너라! 내 죄를 조정해서 판결할 것이다. 포졸들이 옥분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그때 노인이 다시 나서며 말했지요. 잠깐, 이 여인에게 무슨 증거가 있다고 이리 다루는가? 증거라니요? 저 뒷산에서 나그네와 함께 뭔가를 파냈다는 게 증거 아니오? 포졸 대장이 말했습니다. 그걸 증거라고? 허허,
세상 믿기 힘든 세상이구먼. 노인의 말에 포졸 대장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지요. 노인장, 방해하지 마시오. 이는 조정의 명령이오. 옥부는 눈물을 흘리며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장, 정말 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아이고, 가엾은 것.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구나. 나중에 꼭 진실을 밝혀주마. 노인의 말에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포졸들은 옥분을 끌고 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고, 저 과부가 역적의 첩이었다니. 안악들 중 한 명이 옥분을 보며 속으로 말했지요. 가엾구나. 젊은 나이에 과부 되더니 이제는 역적의 누명까지. 옥분은 포졸들에게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그렇게 옥부는 체포된 후 조정으로 압송이 되었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관리가 급히 대전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옥분을 찾아왔던 그 나그네였지요. 전하, 오랜만에 뵙습니다. 신이 드디어 그들의 연판장을 찾아냈습니다. 임금은 반가운 얼굴로 나그네를 맞이하며 말했지요. 오, 영호야. 내가 마침내 해냈구나. 영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전하, 제가 찾은 문서는 다름 아닌 왕위를 찬탈하려는 자들의 연판장이었습니다. 이를 찾기 위해 한 과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임금은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지요. 과부라고. 아, 역적의 누명을 쓰고 잡혀온 그 여인 말이냐?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하. 그 과부는 결코 역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라를 구하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임금은 깊은 숨을 내쉬고 말했지요. 좋다. 이제 그 역적들의 정체를 밝히고 역적의 무리들을 모조리 잡아들여야겠다. 그리고 투옥 중인 과부 옥부는 단장을 마치는 대로 궁으로 불러들여와. 여봐라. 내일 당장 대신들을 모두 소집하여와. 다음 날 대전에는 대신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그들 앞에서 영호는 연판장을 펼치며 역적들의 이름을 하나둘 읽어나갔습니다. 그 속에는 조정의 고위 관리들과 권세 있는 양반들의 이름이 가득했지요. 이 몹쓸 것들. 당장 그들을 잡아들이고 엄벌에 처하라. 임금의 분노에 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옥분이 대전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녀의 눈에 영호가 들어오자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니, 당신은... 영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옥분, 오래간만입니다. 당신을 속여서 미안했소. 저는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 역적들의 연판장을 찾고 있었지요. 당신 덕분에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영호의 말이 끝나자 임금이 입을 열었습니다. 옥분, 내 누명이 벗겨졌다. 영호가 모든 것을 밝혀주었느니라. 너의 공로를 치하하여 외명부 정삼품 숙부인의 자귀를 내리노라. 옥부는 눈물을 흘리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과분한 은총이 옵니다. 임금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호야, 너는 이제부터 의정부 좌참찬으로 임명하고 평생 나의 옆에서 나를 보좌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옥부는 누명을 벗고 큰 상과 행복한 혼인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한편 역적들은 모두 체포되어 엄중한 형벌을 받았지요. 그리고 한 달 후 옥분이 정삼품 숙부인의 자기를 받고 영호와 혼인한 후 두 사람은 고향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화려한 가마를 타고 마을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놀라 몰려들었지요. 아니, 저게 누구야? 옥분이 아니냐? 어머나, 저렇게 좋은 옷을 입고 숙부인이 되어 돌아왔구나. 마을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에 험담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아첨을 하려 안달이 났지요. 아이고, 숙부인 마님. 예전에 제가 신뢰했던 점 용서하세요. 마님,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옥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영호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지요. 옛말에 낙화무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꽃이 지니 열매가 맺는다는 뜻으로 고난이 지나간 후에 좋은 결실을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옥부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온갖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 나라를 구하는 큰 공을 세우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죠. 긍정적인 마음으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야담TV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